안녕하세요. 시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10번째 시간입니다. 날씨는 무더위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밤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지난 2000년 1월에 제가 금강산을 갔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금강산은 개골산이라고 하지요. 하얀 눈이 덮였던 금강산을 제 기행문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천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천하의 명산 금강산을 보게 되는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한국 사상을 공부한답시고 대학원에서 여러 금강산에 관한 문장과 그림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첩에서 외국 풍물을 보듯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입을 모아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곳은 영영 못 보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1월에 드디어 우리도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나도 그 대열에 끼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에게 부탁하여 유홍준 교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금강산 기행 부분을 발췌하여 읽으며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몸단장하듯 마음은 들떠 있었고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명하다는 중국의 계림을 가 보았지만 유유히 흐르는 여강의 물줄기를 따라 연이어 둥근 봉우리들이 불쑥불쑥 솟아있는 기묘하게 생긴 그 산에서 크나큰 감흥을 맛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림의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한 예술품을 많이 접하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데 내가 너무 무심한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계림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산에 배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중국 시인 소동파마저도 고려국에 태어나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 하고 염원했다는 금강산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수히 외우게 하며 가르쳤던 송강정철의 가사 관동별곡, 정비석의 화려체 문장 산정무한, 내가 좋아하는 매월당의 유관동록, 그리고 지난 한림원에 다닐 때 배운 율곡의 시문에서까지 금강산의 면모는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숭엄하게, 활달하게, 기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안내원들은 금강산의 10대 미를 첫째 산악미, 둘째 계곡미, 셋째 호수미, 넷째 해양미, 다섯째 전망미, 여섯째 감탄미, 일곱째 수려미, 여덟째 건축조각미, 아홉째 색채미, 10번째 풍운조화미 라고 달달 외워 관광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단어에나 미자를 붙여 놓아도 다 금강산에 걸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재정선의 그림이나
다는 김홍도 병관식 선생의 그림에서도 아름다운 금강산을 잘 나타내었고, 음악으로도 초등학교 때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하며 배웠습니다. 율곡 선생은 금강산을 안 가본 사람은 안 가봐서 말할 수 없고, 가본 사람은 가봤으므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역할이란 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형상화시킨다고 하지만, 금강산은 유명한 아무도 그대로 그려놓지 못했다고 답사기의 달인 유홍준 선생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1926년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국왕마저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 하루는 금강산만 만드는데 보내셨을 것 같다고 금강산을 예찬했다 합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천지 창조 설화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극찬할 적당한 말이 달리 없었나 봅니다. 금강산은 남북 60km, 동서 40km, 총 면적 53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제주도 크기만한 넓이에 분포된 산인데, 북한에서는 1400제곱킬로미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모습처럼 이름도 다양하여 풍악산, 개골산, 상악산, 선산, 복례산, 지달산, 널반산, 중향성, 설봉 등으로 불리우나, 새싹에 앉은 이슬이 금강석처럼 아름다운 봄의 금강, 신선이 살다 간 듯한 청암 절벽을 감도는 흰구름, 울창한 녹음의 여름의 이름 복례산, 울긋불긋 온 산이 불타는 듯한 가을의 단풍 든 풍악산, 그리고 잎 다 져버려 뼈들이 드러난 듯 깎아지른 절벽과 앙상한 나목에 눈꽃이 피는 개울 개골산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 최소 4번은 보아야만 금강산에 관해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을 만나는데 이만한 상상이라면 만족할까요? 특별히 이 글을 경체로 쓰고 있는 것도 금강산에 관한 외경심 때문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1000만 이상 가족들이 가슴 아프게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래도 이런 자연을 베풀어준 하느님과 조상님의 음덕에 감사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공해로 나가는 현대상선의 배를 타고 10시간 넘게 달려 이렇게라도 금강산, 아니 계곡산을 찾아볼 수 있는 영광에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반자 6분과 함께 말입니다. 출발에 앞서 찌부듯이 흐린 날씨에 메습고 쌀쌀합니다. 신부님 4분과 함께 수녀님 2분들과 계곡산을 유람하는 날은 가슴부터 떨려옵니다. 신년에 늘 존경하는 신부님께 세배를 갔다가 우연히 금강산에 가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대명 관광버스를 타고 함께 가는 손님 20명이 함께 타고 9시에 출발했습니다. 동해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여주에서 한번, 대관령 휴게소에서 한번 쉰다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사람의 머리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관령의 눈 경치를 보며 시조 한 수 지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 하얗게 옷 입었다. 메마른 가지마다
흰 꽃으로 다시 핀다. 소나무 푸른 가지 위에 천사들도 내려왔다. 여주 휴게소에서 커피랑 호떡을 사 먹고 대관령으로 향합니다. 소사 근처를 지나니 주변의 산들이 희끗희끗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대관령 근처로 들어가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산천은 온통 눈밭이었습니다.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지방도와 국도, 논이며 밭이며 나무며 온 세상이 모두 새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유난히 푸르던 강원도의 소나무들은 눈을 덮어 썼다가 다시 찬 기운으로 인해 하얀 눈꽃으로 피어 올렸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사람들은 이 경치에 매료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눈꽃이 핀 소나무 숲 사이 대관령 표석이 서 있는 계단 위, 주차장, 매점 위에도 모두 사람들의 시선은 이 눈꽃 잔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 계골산을 제대로 볼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4번이나 금강산을 못 볼 양이면 이 겨울 눈 덮인 계골산부터 보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릅니다. 눈은 천지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덮어두었습니다. 1시에 동해에 도착합니다. 강변 횟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2시 30분까지 점심을 먹고 수속을 밝기로 합니다. 관광버스에 탄 손님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은 근처에 5개가 있었습니다. 따끈한 해물탕을 먹을 수 있는 강변 횟집으로 갔습니다. 그린 소주 2병에 우럭탕에 오징어 회덮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동창끼리 모이신 신부님 4분은 가벼운 농담을 연신 주고 받으셨고 수녀님 2분은 조용히 웃기만 하셨습니다. 고춧가루 양념 끼듯 운 좋게 일행에 끼게 된 우리 부부는 소중한 만남의 때 아닌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나온 오징어 무침은 푸짐한 식당 주인의 마음씨를 보는 듯 흐뭇했습니다. 계골산 기행문을 멋지게 쓰세요. 인솔자 격이신 이 신부님의 격려 또한 다정했습니다. 북으로 가는 배가 머무는 동해항은 잔잔한 파도 일어 나그네를 맞이한다. 설레는 먼 마음으로 금강산 쪽 바라봐. 오후 3시에 풍악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현대 풍악호에 승선하기 위해 목에 걸어야 하는 네모진 비닐팩에는 금강산 관광증, 명찰, 출입국 카드, 신분증 대용의 사진 붙인 카드, 그리고 푸른색의 식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반 5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0명쯤에 1명의 관광도우미가 배정되어 있었고 우리 일행 8명을 인솔하는 3번이나 금강산을 다녀오신 이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침이 엑스레이로 검색되고 사람들은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대조하며 마치 먼 나라라도 떠나는 듯 출국 수속이 참 많이도 복잡했습니다. 눈 덮인 태백산, 단풍 좋은 백양사에 아무 준비 없이 배낭 하나 달랑 지고 갈 때처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거리, 우리의 땅 자랑스런 금강산에 그래도 반세기 만에 이렇게나마 다가설 수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너희는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어 통일된 나라도 볼 수 있단다. 늘 예언처럼 내이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봐라, 내 말 맞지? 벌써 금강산을 보게 되잖니? 풍악호는 안락했습니다. 700여 객실에 9층으로 되어 있는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방은 5층 A 144로 수녀님 옆방이었습니다. X자로 놓인 싱글 침대, TV, 책상, 샤워실, 새밤자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풍악호에서 첫 식사를 합니다. 시조 한 편을 떴습니다. 해맑은 유리잔에 백포도주 채워 넣고 만남을 축하하며 8컵이 마주쳤다. 챙그렁 부딪히는 소리 정다움도 보태졌다. 맛있는 뷔페 요리 풍악호의 자랑이다. 은은한 불빛 비친 둥그런 식탁 곁엔 어여쁜 이국 도우미가 친절하게 시중된다. 나나 무스쿨리의 감미로운 음악이 조용히 깔린 식당 분위기는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 구수한 냉이 된장국이 봄이 멀지 않았음을 맛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저녁 8시에 안전훈련 방북 교육을 받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면 누구나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황색 구명조끼를 가지고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북 교육을 받습니다. 크게 3가지로 첫째, 현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홍보. 둘째, 북한 방문 시 유의점. 셋째, 선상 생활의 유의점 등이었습니다. 햇볕 정책도 북한에 늘 당하기만 하는 느낌이었고, 북한 방문 시 유의점대로 하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배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초등학교 도덕생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1월 18일 9시에 밤바다를 봅니다. 밤바다가 매우 고즈넉했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에 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밤엔 이호님의 달밤을 읊는 것이 제격입니다. 낙동강은 아니지만 달빛은 푸르고 바다는 잔잔합니다. 이호님의 낙동강 둘째 수만 조용히 속으로 웅얼웅얼합니다. 낯익은 풍경이되 달 아래 고쳐보니 돌아올 기약 없는 먼 길이나 떠나온 듯 뒤지는 산과 들들이 돌아 뵙니다. 이호우. 식사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 가판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배 안에서의 후덥지근하고 칙칙한 공기는 가판 위로 나오자 오히려 매섭고 찼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배전에서 두 팔을 힘껏 벌려보았습니다. 7,000명의 나이가 부끄러웠습니다. 수녀님 2분도 소녀처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방북 교육을 받을 때부터 배가 약간씩 흔들린다는 느낌이었는데 식사 후 갑판을 둘러볼 때부터는 매우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공해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먹은 저녁도 소용없이 뱃속은 메스껍고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쇼를 한다고 했지만 방에 들어와 잠깐 누웠다 6층 공연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노래 2곡을 다 듣기도 전에 멀미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와서 먹은 것을 다 토하고 정신없이 누워 있었으나 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가 멀미약을 얻어오고 홍삼즙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잠을 청해서 눈을 좀 붙였습니다. 1월 19일 새벽 3시. 사위는 고요한데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중천에는 반 넘은 달이 바다 위를 비추며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멀미는 약간 가라앉은 것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뒤척였습니다. 동해로 떠나기 전 숙제 같은 문제도 한 가지 있었고 멀리 미국 있는 작은아이 걱정, 늘 바쁘기만 하다는 큰아이 부부의 일도 마음이 걸립니다. 묵주를 한 바퀴 돌립니다. 마음의 갈등들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합니다. 반세기 동안 갈라졌던 민족이 서로 만나 화해를 하는데 양측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서로에게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살을 섞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도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고 갈등을 겪고 합쳐지지 않는 시각을 체험하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새벽 5시쯤 되니까 배가 고성항에 닿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400여 명이 배에 승선하여 있으므로 아침 식사는 두 편으로 나누어 먹기로 하고 눈비 때문에 꼭 아이젠을 준비해야 하며 군사 지역이니 절대로 항구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월 19일 9시 장전항에서 금강산으로 시조 두 편을 씁니다. 이념의 굳은 벽도 갈매기는 모르는 듯 잔잔한 파도 위로 너울너울 나르는데 이 아픈 반세기의 해후 흰 눈 내린 개골산 팽팽한 삶의 끈을 느슨히 풀어놓고 그리운 하늘 달려 유람하는 나그네들 펼쳐진 설경 앞에서 그만 입을 다물다. 아침 식사 후 간단한 방북 교육을 다시 받고 작은 배로 옮겨 탔습니다. 첫날은 망량배, 둘째 날은 구룡폭포로 간다고 합니다. 각자 간식 한 봉지와 하이라이스 도시락 가방 하나씩을 받고 작은 배로 갔다가 또 복잡하게 줄을 서서 신분 확인, 검색 작업을 거친 후 엄동식 운전사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아가씨는 제법 또릿또릿하게 생긴 유기몽이란 아가씨였습니다. 9시 30분 차는 서서히 이동했습니다. 선두 차량인 갤로프 집차가 움직이면 모든 차량도 함께 움직입니다. 현대 직원인 소장 한 명이 현대차 200여 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금강산 연유 공급소를 막 지나자 2차선의 넓은 아스팔트 길이 쫙 펼쳐집니다. 양쪽에 철조망을 높게 둘러두어 답답한 이 길 오른쪽으로 철도가 길게 누워 있습니다. 원산 양양간 철도, 옛날엔 남쪽에서 기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왔었던 길이랍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중간이 16km만큼 끊어져 있다지만 그 길이 보다 더한 이념의 단절이 남과 북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만든 이 도로는 금강산 관광만을 위한 도로로 북쪽 주민은 사용할 수 없고 오른쪽의 국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장난하며 걸어가는 어린 학생들, 몇몇의 여자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정리, 양천리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야트막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온정리 마을이 보이고 묘한 닭알 모양의 바위 아래 용계리 마을도 다소곳이 누워 있습니다. 금강산의 전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고장입니다. 눈 덮인 사냐는 한많은 조국의 아픔도 모르는 채 묵묵히 이런 모습을 보여만 주고 있었습니다. 공장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IMF로 인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생수 공장 푸른 지붕이 허황되게 보입니다. 주식회사 대창과 북한의 회사가 합작하여 동석동 호수를 끌어 만들 예정이었다 하는데 언제나 가동하게 될런지 금강산 물을 남쪽 사람이 먹기가 이리도 어려운가 봅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입니다. 잘 들어주세요.